첫 번째 이야기. 한 여자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한 뒤 퇴근 준비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잠 온다. 사무실이 10층이라 카톡을 하면서 도착하길 기다리는데 이미 도착했을 시간인데도 문이 열리지 않아 층수를 확인하니 10층 그대로였습니다. 버튼을 안 눌렀나 싶어 확인하니 불빛이 들어오고 있어 고장인가 보다 하고 열린 버튼을 누르는데 먹통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하느라 피곤한데 엘베까지 고장이라 짜증이 났지만 하는 수 없이 비상호 출배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아닌데요? 아저씨 지금 엘리베이터에 사람 갇혔어요. 누구 좀 보내주세요. 여보세요. 엘베에 갇혔다고요. 여보세요. 아 뭐야 이씨 갇혔다고요. 경비실에서 들려온 대답은 역시 여보세요였습니다. 그것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입니다. 여자가 당황해서 아저씨 하고 대묻는데 그때 등 뒤에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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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서라운드 스피커였다. 해석 호출벨은 눌린 적이 없었다. 여보세요 소리는 등 뒤에 있던 귀신이 흉내내는 소리였다. 두 번째 이야기. 때는 2003년 한 초등학교에 킹카라 불리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주변엔 늘 친구들이 많아 시끌벅적했는데 가끔씩 모두가 정적이 들 때 귀신 지나갔나봐. 세계로 그 아이는 10초 동안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어딘가 기괴하고 이상한 공간으로 빠지곤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누군가 자기를 찾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얘기를 하자 엄마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는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에잉 쯧쯧 악기가 붙어 부려서 그놈은 눈이 안 보이는 악기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숨도 쉬지 마라. 아니 아줌마 숨을 참으면 애가 힘들잖아요. 아니 말이 그렇단 거지. 숨쉬어 소리만 내지 마라 알겠지? 네? 아무 소리도 안 낼게요. 다음날 아이는 또다시 기괴한 공간에 빠졌다. 아이는 무당의 경고를 생각해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무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8초 정도 지났을 때 아이의 바지에서 휴대폰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해석 강아지였다. 해석 아이는 백룸에 빠져들었고 그곳에서 큰 소리를 내 콰이어트 플레이스 괴물한테 잡아먹혔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학교 근처의 빌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매일 동아리 활동 때문에 알람 시계를 아침 6시 30분에 맞춰 놓았다. 나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소리가 큰 알람 시계를 샀었고 전원을 안 끄면 자동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울리는 시계였다. 어느덧 방학 시즌이 되어 고향에 내려갔는데 깜빡하고 알람 시계 전원을 끄는 것을 잊었다. 에이 건전지 새로 사야겠네. 아마 한 달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크게 울어댔을 것이다. 9월이 되어 내가 자취방에 돌아오자 누군가가 침입했었던 듯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머리맡에 있던 자명종은 완벽히 박살나 가루가 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도둑을 맞은 흔적은 없었다. 아마도 옆집이나 위아래 집에 사는 누군가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시끄럽게 울려대는 알람의 분노에 집의 방망이나 뭔가를 들고 침입해서 광분한 모습으로 시계를 부수는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은 섬뜩하다. 물론 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해석 옆집 위아래 집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남자 집은 2층 이상이란 건데 어떻게 유리창이 깨어져 있었을까? 그리고 남자가 고향에 안 내려갔어도 언제나 알람은 울린다. 남자가 고향에 안 내려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네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랑 창원 귀산으로 드라이브 하러 나갔다. 그런데 드라이브 중 터널 속으로 나이, 성별, 복장에 통일감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 지어 걷고 있었다. 뭐고? 행사 있나? 이 주변에 뭐 없을 낀데 갑자기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속력을 좀 더 내라고 재촉했다. 오빠 속도 좀 더 내라 빨리. 왜 뭔데 왜 그러는데?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었기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일단 사람을 가로질러 터널을 통과했다. 터널을 빠져나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여자친구는 그제야 숨을 돌린 듯 했다. 그래서 뭔데 왜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리가 없더라. 뭐고 크크니 뭐 개꿈 꿨나? 아휴 놀래라. 됐다. 집이나 가자. 기분 안 좋다. 알았다. 여친은 삐진 건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단톡방을 보니까 친구들이 기산터널 근처 산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비행기는 추락 중에 지면에 들켜 아랫부분이 반파되었다고 했다. 해석: 여자친구 개꿈이었다. 해석: 비행기가 반파되어 승객들 발이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여자친구가 본 다리 없는 귀신들은 모두 비행기 승객이었다. 5번째 이야기. 나하고 친하던 언니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 오늘 꿈을 꿨는데 그 언니가 나왔다. 꿈속에서 언니랑 로아를 하고 있었다. 언니는 오늘 카멘 3관문 깨보자라고 하였고 나는 언니를 따라 1관문을 깨고 2관문도 깨고 어느덧 3관문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많은 도전을 해도 3관문 벽에 막혀 도저히 못하겠다고 언니한테 말하자 꿈에서 깼다. 내가 꿈에서 깨 눈을 떴을 때에는 베란다 난간 위에 올라가 있었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인다면 떨어질 것 같을 만큼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해석: 로아띠 멈춰. 해석: 언니는 친한 동생을 이 세계에 전생시켜 주려고. 해석: 언니는 동생의 꿈에 나와 죽이려고 했다. 만약 3관문까지 닿겠다면 동생은 6번째 이야기. 20년 전 친구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장난치면서 뛰다가 친구가 늪에 떨어졌다. 친구는 구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하지만 손을 잡으면 나도 빠진다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어른들을 불러온다며 친구를 두고 뛰었다. 뒤에선 살려달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한참 뒤 어른들과 함께 왔을 때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고 20년 후 나는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었다. 빨리 퇴근하고 싶었지만 거래처와의 약속 때문에 한참 늦고 말았다.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서둘러 가고 있는데 평소 다니던 길이 통행 금지라고 되어 있었다. 공사 중이라 막아둔 것 같다. 돌아서 가면 분명 12시를 넘길 것 같다. 아무리 늦어도 12시를 넘기면 안 된다. 실망하는 아들의 얼굴이 그려진다. 생각 끝에 지름길로 가기로 했다. 평소에는 다니지 않는 길이다. 20년 전 그 늪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 근처를 지날 때면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싫지만 아들을 위해 꼭 참고 지름길로 가기로 결심했다. 늪 근처를 지나가는데 비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20년 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늪을 보지 않으면서 온 힘을 다해 달렸다. 20년 전에도 그랬었다. 정신없이 달려 집까지 도착했다. 집에 가니 아이가 없었다. 애는 어디 갔어? 당신 마중 나간다고 아까 나갔는데. 지름길로 가서 빨리 아빠 본다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새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다음날 늪을 조사하면서 아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해석: 어제 들은 도와달라는 소리는 아들이 늪에 빠져 구해달라고 외친 것이었다. 마지막 이야기. 요즘 경찰은 뭐 하는 거야? 뭐가? 아니, 지난주에 내가 일하는 회사 근처에서 살인사건 났거든? 아, 젊은 여자가 죽은 그거? 그래, 그거. 젊은 여성이 얼음 송곳에 찔려 죽었대. 게다가 일반적인 얼음 송곳이 아니고 뭐라더라, 공업용으로 커다란 가시 3개가 박혀있는 녀석이었어. 요새 그것 때문에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난리던데. 뉴스나 유튜브에서 조회수 의식해가지고 마구잡이식 보도로 무책임하게 공포심만 커지게 하니깐 에휴.
내 친구들도 밤길 무서워서 옆에 누구 지나가면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본다더라. 근데 경찰이란 것들은 아직 흉기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더라. 뭐 하는 건가 싶다. 너 방금 뭐라고? 해석, 경찰도 못 찾은 흉기에 대해서 여자는 자세히 알고 있었다. 범인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였다.